시공사 옵션으로 들어가는 중문은 하자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닫으셨을 때 고정이 잘 안 되거나 유리가 흔들리거나 안녕하세요. 주관사 YS컴퍼니 아나운서 정재현입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 저희 YS컴퍼니 최지훈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입주 컨설팅, 입주 박람회 주관사 YS컴퍼니의 최지훈 본부장입니다. 저희 YS컴퍼니는 입주 예정자분들이 사전 점검을 보다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사전 점검이 처음이신 분들, 셀프로 점검하실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주택점검 전문업체 홈체크와 함께 현장을 직접 돌아오며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 한 편이면 사전 점검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YS컴퍼니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홈체크의 이정욱 팀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점검 전문업체 홈체크의 이정욱 팀장입니다. 오늘 점검과 핵심 자료들을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현장을 점검해 보실 텐데요. 현장 점검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홈체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홈체크에서는 지금까지 약 11만 세대를 점검해 오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 점검 외에도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입주민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설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하나씩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전 점검이라는 게 살짝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사전 점검 기간 말고는 아예 하자 보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전 점검 기간에 접수될 하자가 아니더라도 입주 이후에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따라서 2년, 3년, 5년, 10년에 맞춰서 보수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 점검 기간이라는 것이 입주 전에 입주자분들이 직접 집을 점검함으로써 가장 많은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핵심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셀프 점검 시에 챙겨가면 좋은 준비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점검 전에 여러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화면상에 띄워드리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준비물 중에 좀 중요한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봉 보이시죠? 이 봉을 통해서 바닥 타일이나 시공된 곳들을 두들겨서 압착 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대체로 바닥 타일이 시공되어 있는 곳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발코니 2군데, 욕실 2군데 정도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중요한 사항 하나 더 짚어드리면 바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욕실이나 이런 곳들은 바닥에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육안으로 확인이 잘 어렵다 보니 물을 직접 뿌려서 점검을 하시는 데 좀 정확하시고요. 바가지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주방에서 요리할 때도 많이 사용하시는 비닐팩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닐팩으로도 점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편한 장비로 챙겨서 점검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비들도 꼭 챙겨서 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준비할 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셀프로 점검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꿀팁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실제로 지금 와 있는 세대에서 하자 발생된 현상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팁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점검하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관으로 먼저 이동을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가봅시다. 드디어 첫 번째 공간 현관입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저희 집의 얼굴이 되는 곳이 이 현관 입구이기도 하고요. 많은 입주자분들이 현관 외부를 놓치고 내부만 점검을 하시다가 끝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관 내부부터 놓치지 않고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차례대로 점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자를 접수할 때 사진 찍는 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어플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사진을 찍는 이유가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할 때 하자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사진을 찍으실 때는 가까이에서 하자가 보이게끔 한 장을 찍어주시고 한 2발자국 물러나셔서 사진만 봐도 이 공간이 어느 공간인지 알 수 있도록 해서 2장씩 촬영을 해주시면 좋고요. 최근에는 많은 시공사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점검을 제공을 하면서 시공사 앱으로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업로드하고 바로 점검
점검을 끝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이 점검한 자료들이 입주자분들한테는 보관이 되지 않고 시공사 쪽에만 보관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시공사에서 하자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하자 보수를 완료하지 않았는데 완료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그 데이터를 보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수하는 것들 그대로 하시고 개인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따로 찍으셔서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그런 문제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이나 주변 분들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점검에 들어가 볼까요? 팀장님, 현관부터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일 봉을 통해서 바닥 타일이 들떠있는 곳들이 없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두들겨서 보시면 압착 시공이 잘 되어 있어서 빈틈이 없는 소리가 나실 거고요. 제가 스티커를 한 군데 붙여놨는데 여기를 두들겨 보시면 소리가 다릅니다. 소리가 확연히 다르네요. 이렇게 들떠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타일이 탈락이 되거나 타일이 깨지는 그런 파손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타일들을 먼저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타일들을 점검하시고 나서 또 같이 보셔야 될 사항이 뒤로 문이 부딪힐 때 손잡이가 닿아서 망가지거나 또는 뒤에 있는 이 PD 커버가 망가지지 않도록 바닥에 이런 스토퍼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스토퍼 제품도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도장 마감을 보셔야 되는데요. 무늬코트 도장이라고 합니다. 무늬코트 도장은 가장 하자가 많이 나는 곳들이 도어벨 주변이랑 방화 문틀 사이에 실리콘이 들어간 위에 무늬코트 도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꼭 같이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면 처리가 잘 안 돼서 도장이 깨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색상이 잘 안 보이실 텐데 가까이서 보시면 실리콘과 골조 면 사이에 들떠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공간의 용도를 생각하면서 점검하니까 어디를 더 신경 써야 할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관 내부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 내부에서는 어디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현관 내부에서는 현관 외부랑 똑같이 바닥 타일 부분들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불 꺼졌다 켜졌다 하는 센서 등도 체크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들도 확인을 하시지만 이 현관 방화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재 시에 기능적인 역할도 해야 되고요. 단열적이나 에너지 면에서 봤을 때도 현관 외부는 간접 외기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단열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흔들림이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약간의 유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지금 저희가 점검하는 세대 같은 경우는 이 흔들림이 심한 게 아닙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방화 몬틀에 있는 가스켓이 온짝과 정확하게 물리는지 보셔야 됩니다. 가스켓과 물리지 않고 이격이 많이 되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열로도 체크를 해서 하자 접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또 보실 부분이 이런 장 마감들을 보실 때는 단차가 진 곳이 없는지 장갑 끼고 손으로 만져보시면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열어서 직접 작동 상태도 확인하시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현관은 아무래도 호이스트를 제거하고 나면은 현관으로 자재가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흠집이나 파손들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일반 입주자분들이 점검하실 때 가장 많이 다치시는 곳이 이 손입니다. 저희가 눈으로 보기 힘들거나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은 손으로 만져서 점검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타카핀이나 이런 것들에 손이 쓸려서 많이 다치세요. 날씨가 조금 더워도 장갑은 꼭 착용을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보실 사항이 바닥에 있는 이 디딤석입니다. 이 디딤석이 깨지거나 이런 하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같이 확인을 해주시고 이런 이음부들도 마감이 잘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현관 바닥은 화장실과 똑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수질이 없는 자재를 사용을 하고 틈새가 없이 시공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야 비가 오는 날이나 우산을 들고 들어왔을 때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세대를 보시면 중문도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입주 박람회라든지 외부에서 중문을 구매해서 시공하시는 것보다 시공사 옵션으로 들어가는 중문은 하자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닫으셨을 때 고정이 잘 안 되거나 유리가 흔들리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닫은 상태에서 현관 중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못하고 이 안에가 공기가 다 통하는 가스켓이 들어가 있지 않은 중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레일에 문제가 있는 중문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입주민들이 영상 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로 이동하다 보니까 바닥에 마감재가 탈락된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분들은 속상하시겠지만 이런 마감재 탈락은 보수받으면 큰 하자는 아니니까 꼭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바닥에 타일을 시공하는 곳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음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마루 위에 이렇게 마감재를 덧대는 형태로 마감하는 경우는 탈락된 곳들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거실로 들어왔어요. 굉장히 넓고 예쁜데 그런데 이렇게 넓은 공간은 어디부터 봐야 할지 좀 고민이 되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을 봐야 하니까 뭐부터 봐야 되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돌아다니면서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자를 기록하실 때 힘드실 수 있으니까 내가 체크한 하자가 어디 체크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순서대로 보시면 좋은데 대체로 천장 보시고 문 보시고 벽 보시고 마지막에 바닥과 기타 이 순서대로 많이 보십니다. 굳이 이 순서가 아니어도 한 번 정한 순서가 있다면 그 순서에 지켜서 가시면 훨씬 좋은 점감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물에 말씀드렸던 사다리를 꼭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사다리가 아니더라도 간이 의자나 이런 걸 챙겨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서 있는 스케일에서 시선으로 보는 점검이 있는데 이런 우물 천적이나 몰딩이나 창호 위에 있는 커튼박스 안쪽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때는 사다리를 사용해서 직접 이렇게 올라가서 혹시나 몰딩이 탈락된 곳이 없는지 만져보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몰딩은 저희가 타카로 고정하면서 하는 마감이기 때문에 강하게 당기시거나 하면 탈락되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파손되지 않도록 살짝 잡아보는 정도만 점검을 해주시고요. 같이 보실 사항이 이 창호 위쪽도 마감이 잘 되어 있는지 손으로 만져보면서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문에서 수직이랑 수평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실에서 점검을 하실 때는 도배지나 이런 마감도 중요하지만 창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틀 수직 수평을 볼 때 정확하게 보시려면 레이저 레벨기를 이쪽에 세우시고 레이저를 수직 수평으로 띄워서 이렇게 점검하시면 정확하신데요. 이렇게 하시기 어려운 상황에서 좀 빠르게 보려고 하시면 창짝을 움직여서 외창 내창의 창짝을 비교해서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외창과 내창의 창짝의 두 개가 보이시죠?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보시면 위아래의 틈새를 통해서 창짝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호차 조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창호 외에도 창짝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경우는 두 개의 창짝을 맞대서 비교하는 형태로도 많이 점검을 하십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레이저 레벨기 없이도 점검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면 창문 틀 흔들림 같은 하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네.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창틀 흔들림 하자는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하자인데요. 여기 단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손으로 짚고 있는 정도는 단단한 골조, 구조체에 고정이 되어 있고 절반 이상은 단열재, 석고보드와 같이 마감재에 걸쳐 있는 곳입니다. 안에 브라켓이 시공이 되는데요. 브라켓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구조 브라켓이 시공이 되고 가운데 떨림 방지 브라켓이 들어갑니다. 근데 브라켓과 창짝이 걸리는 스트라이커 위치가 일치하게 맞지 않으면 창을 닫았을 때 떨림이 발생합니다. 한번 닫아볼까요?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 지금처럼 떨리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 사항이 페일 창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파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사전 점검 이후에 너무 뒤늦게 발견해서 보수를 받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수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창호 내부에 이렇게 안쪽에 깨진 곳들 없는지 만져보시면서 꼭 육안으로 점검 한 번씩 해주시고요. 또 같이 보실 부분이 창호 외부에 골조 면들도 지금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균열이 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난간 같은 경우도 흔들림이 없는지 같이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고요. 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창호가 워낙 중요하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물이 빠지는 구멍들이 있는데요. 이게 외부에서 창을 닫은 상태에서도 물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창호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깥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약간 구배가 잡혀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이런 먼지들을 보시면서 혹시나 물이 우리 집 안쪽으로 고여있던 흔적이 있는지를 보시면 훨씬 좋은 점검이 되겠습니다. 창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창호 중심으로 거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은 이외에도 바닥 마감이나 지금 보이시는 이 아트홀도 마감 상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아트홀도 일반적인 아트홀과 달리 박판 타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죠. 아주 고가의 마감재입니다. 해당 단지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마감이 되어 있는 단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실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공간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다음은 주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네.
네, 주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주방은 가구가 많아서 봐야 할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장갑 착용하시고 직접 만져보면서 점검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는 공간인데요. 차례대로 살펴보면은 최근에는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해서 이런 식탁들이 다 들어가는데 상판이 고정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입주 여행자분들이 오셔서 이 위에 이렇게 짐을 올려놓으시고 만져보시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뒤늦게 발견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짐을 올리시기 전에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서 고정 상태를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부분 확인하실 때 건장한 성인 남성분들이 강하게 늘으시면 마감되어 있는 곳들이 뜯어지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한 번씩 흔들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판은 정말 모르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상판 이외에도 분명히 사용하지 않은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거나 쓸려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수 요청하시면 전부 그라인딩해서 깨끗하게 다시 마감해 주니까요.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보셔야 될 사항이 현관에서 붙박이장을 보실 때처럼 이런 가구 마감들 끝단에 보시면 이렇게 틀어진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접 열고 닫아서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하부장을 보실 때도 이렇게 열어서 싱크대 하부에 있는 보일러 분배기가 있는데요. 상판 위에 마감이 잘 되어 있는지 만져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안점검 기간에는 이런 안내 부착물들이 미흡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분배기에서 나오는 보일러가 어디로 가는지 밸브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분배기 도면을 여기다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은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같이 보시면 좋은 부분이 분배기 하부에 있는 콘크리트 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 면이 어떤 면이냐면요, 기본적으로 바닥 마루가 들어가는 시점보다 가구를 먼저 시공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부에는 바닥 마루를 시공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 여기에는 분진 방지 도장을 시공을 하거나 장판을 시공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확인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열어서 보시면은 지금 저 안쪽에 콘크리트가 깨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저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자로 체크를 해서 접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분진 방지 도장과 장판이 의무적으로 시공을 하도록 바뀐 이유는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진들이 신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좀 시간이 되신다면 분배기 부분만 확인하실 게 아니라 가구 하부에 있는 이 가림막도 탈착이 가능한 제품이니 탈착하셔서 안쪽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훨씬 좋은 점검이 되겠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도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손잡이가 없는 경우라든지 실리콘이 잘 안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해당 세대는 큰 크기의 좋은 창호 제품 설치되어 있고 손잡이 전부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판 보시면 이런 이응보 부분도 너무 티가 많이 나거나 단차가 져서 하자 신청하시는 입주민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마음에 걸리신다면 바로바로 체크해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싱크대에서 저희가 물을 사용하다 보면 배나 가슴으로 물이 튀기 때문에 다이소나 이런 곳에서 가림막 설치해서 사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런 물들이 이 상판을 타고 가구장 단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하부장을 5년 10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 시공이 되어 있음에도 수분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판 하부 쪽에 홈을 파서 물공기 홈이라고 해서 혹시 물이 흐르더라도 가구로 들어가지 않고 바닥으로 맺혀서 떨어지도록 시공을 많이 해놓는데요. 아쉽게도 저희 아파트에서는 홈 시공하는 게 채택이 되지 않았는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기능적인 부분들도 있는데요. 당연히 물이 잘 나오고 안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부 사전점검 행사장에서는 여기 아파트처럼 물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해놓은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진 촬영하셔서 수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점검 기간에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라는 거를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아파트가 절수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압이 약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입주민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민원이 좀 덜 하시는데 특히 단독주택이나 빌라에서 거주하시다가 아파트로 오시는 분들은 수압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검에 대한 기준은 제가 자료로 한번 수압도 확인을 하셔야 되지만 코드 제품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세대 같은 경우도 작동 불량으로 저희가 하자를 체크를 했습니다. 실제로 작동을 해서 최고 단계를 올리실 경우 소음이 생각보다 큽니다. 저희가 휴지나 붙여도 전혀 바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시공사에 하자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방에도 이렇게 볼 게 참 많네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침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동하시죠. 네, 안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방이 참 많잖아요. 이 방들 전부 다 확인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오늘 설명 내용에서는 각 방에서 보셔야 되는 항목이 똑같기 때문에 안방에서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보아야 되지만 들어오실 때 문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문이 잘 닫히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개폐 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흔들었을 때 유격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같이 보셔야 될 게 이 손잡이입니다. 최근에 너무 저가형 제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손잡이 자체가 유격이 심하거나 불량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손잡이는 제가 흔들어 봐도 고정이 아주 잘 돼 있고 유격이 하나도 없는 게 흔히 되시죠. 아주 좋은 제품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첩 조율을 하다 보니까 틈새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 틈새도 봐주시고요. 바닥 틈새도 LH 기준 6mm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동안 문이 닫히는 거에 따라서 아래를 착 닫아서 호흡을 막아주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제품들을 많이 시공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혹시 있는 집들은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시는 이 문틀, 목문에 마감, 문선이 있습니다. 이 문선도 저희가 고정해 놓은 제품인데, 문선이 올딩처럼 고정되는 게 살짝 들어서 보시면 탈락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짝 들어서 문선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에서는 경첩 조율이나 개폐 상태가 미흡한 곳들이 많아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침실에서는 이 문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도배지를 보시는데, 이렇게 만져보시면 벽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푹푹 들어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하자라고 생각해서 접수를 하시는 입주민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봉투 바른이라고 해서 최근에 벽지를 깨끗하고 일정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띄워서, 붙이지 않고 띄워서 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자가 아닌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자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오늘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도배지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 도배지를 보실 때는 스위치나 콘센트 주변, 당연히 도배지를 한 번 더 재단해서 작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주변에 찢어지거나 마감이 잘 안 된 곳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배지 보실 때 곰팡이가 있는 곳들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하세요. 팁을 드리자면 안쪽 벽체보다는 창호 쪽에 보이시는 이런 외기와 접한 벽체를 중심으로 보시면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장비 중에 열화상 카메라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 창호 브라켓이 들어간 위치에 있는 곳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벽체와 벽체의 이 이음부, 단열 마감에 문제가 없는지 열화상 카메라로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천정 같은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 젖어 있는 곳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서 접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봉으로 바닥 타일을 확인했었죠. 타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루도 두들겨서 잘못된 곳들이 없는지 소리로 구분하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루를 확인하실 때는 들떠 있는지 안 들떠 있는지도 확인도 하지만 수평으로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요. 바닥 수평을 보실 때 조금 틀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틀어진 곳이 가구에 발이 들어가는 곳인가를 기준으로 점검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가구가 발이 들어가는 곳이라면은 수평이 틀어졌을 때 당연히 보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침실 문처럼 항상 저희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공간은 가구를 놓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굳이 뜯어서 다시 하시면 이색져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거나 그럴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굳이 뜯지 않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침실 지금까지 참 볼 게 많았는데요. 이제 하자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곳, 욕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욕실로 왔어요. 여기서 하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럼 여기서 집중해야 할 포인트들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공간보다도 욕실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자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문을 넘고 들어오시면 이 턱이 있지 않습니까? 욕실에 슬리퍼를 놓고 사용을 할 때 발이 걸리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규정상 60mm 이상을 최소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너무 낮아 보이시면 줄자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70 이상이 확보된 게 보이시죠? 네. 목창호와 문턱 사이에 이음부들도 엉망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마감을 확인해 주시고요. 현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바닥 타일 두들겨서 들떠 있는 곳들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바닥 사이 줄눈 잘 시공되어 있는지, 타일 단면이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깊이가 부족해서 단면이 노출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자를 전부 체크하시고요. 이어서 보셔야 되는 사항이 부착되어 있는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실 때 깨진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지만 흔들림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세면대 먼저 위아래로 흔들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간혹 뉴스에서 보시면 이렇게 손을 걸치고 세면대를 이용할 때 세면대가 앞으로 쏟아져서 깨지거나 사고가 난 것들이 있습니다. 고정 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자변기도 발로 이렇게 살짝 옆으로 밀어서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발로 밀면 흔들리는 자변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건걸이나 아나운서님 뒤쪽에 있는 샤워 부스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현장의 점검구 보이시죠? 점검구 안쪽도 열어서, 지금은 제가
미리 열어놓은 겁니다. 안쪽도 마감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올라가서 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사항이 누수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되고요. 누수를 보실 때는 배관의 아래쪽도 보지만 판넬에 있는 바닥을 보시면 물이 말랐던 흔적이 있는지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적에 있는 단열재, 이음부 마감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경량 벽체 선정에 보시면 실리콘이 다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화장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습기나 냄새들이 외부로 넘어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마감들도 체크를 해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욕실 점검을 잘 마무리를 했다면 준비물에 있었던 바가지, 물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뿌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뒤에 물이 잘 빠져나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 빠짐 외에도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이런 수압이나 물 잘 내려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해당 세대는 비대 설치가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옵션 사항들은 곤란함의 우려가 있어서 입주 시기에 맞춰서 시공이 됩니다. 욕실은 정말 볼 게 참 많네요. 그러면 다음은 발코니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뭐부터 보면 좋을까요? 발코니도 바닥에 타일이 시공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타일들 두들겨서 확인 다 해주셔야 되고요. 물 빠짐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생략을 하고 이 공간에서만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발코니는 간접 외기 공간이기 때문에 단열 도어라고 하는 이 터닝 도어가 시공이 됩니다. 터닝 도어는 보시다시피 두껍고 무게도 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경첩 위에 도어 클로즈를 대부분 설치를 하는데요. 이게 잘 설치가 되어야 오랫동안 개폐에 문제가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문을 열고 닫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때 보시면 살짝 약간 좀 네,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그리고 이제 무게가 무겁다는 게 소리만으로도 느껴지실 거예요. 네. 열고 닫을 때 위를 한번 보시면 어... 여기 부러질 것 같은 그러게요. 아슬아슬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자로 체크해서 접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해당 세대는 터닝 도어가 실외 기술까지 연결이 되면서 총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대에서는 1개만 들어가는데요. 해당 세대는 3개가 들어가 있는데 3군데가 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터닝 도어가 기능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위쪽으로 올리면 밀폐 열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창호가 아니고 단열 도어이기 때문에 위로 밀어서 밀폐해서 유지하는 공간인데 이런 도어 클로저에서부터 문제가 되면 밀폐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어서 발코니에서 또 보실 사항이 터닝도어 같은 특수한 창호가 들어오는 것들 하부 쪽을 보시면 이렇게 비닐이 보이실 겁니다. 어머. 이게 지금 터닝도어 보양제입니다. 보양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옆에 줄눈이랑 타일 시공을 다 하신 건데요. 저희 점검을 받으시면서 해당 세대 입주인분도 굉장히 이런 마감이 말이 되냐, 실은 후 공정에 있는 작업자가 봤을 때 제거가 안 돼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하고 제거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각 공정에는 작업자들이 다르다 보니까 앞선 공정에서 있었던 하자를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시공을 해버리는 이런 하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발코니에서는 터닝도어를 중심으로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제가 이제 터닝도어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발코니에서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이 최근에 이 스프링클러도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입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팁을 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천장에 있는 스프링클러는 플러시 타입이라는 제품이에요. 주거 환경에서 쓰는 제품이고 링 마감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해당 세대 말고 일반적인 발코니에서는 대부분 측벽에 시공이 되는 측벽형을 사용을 하고요. 측벽형은 이렇게 헤드가 달려 있는데 여기는 플러시 타입은 전혀 헤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자가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간혹 이 플러시 타입을 측벽에서 꺼내서 이렇게 기역자로 나와서 내려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에는 기능상 하자는 아니지만 미관상이나 안전상 하자로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플러시 타입은 매립해서 마감선에 맞춰서 시공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노출되어 있다면 혹시나 세탁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파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자료를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도 굉장히 밀접하니까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스프링클러 자체가 찌그러져 있는 어머. 침실이나 발코니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작동을 잘 할 수 있을지 불안감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른 것들과 다르게 소방에 대한 공사는 대수성 공사 항목으로 입주민이 개인이 쉽게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압 체크하듯이 이게 잘 작동할지 안 할지 확인을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사전 점검 때 가구나 가전이 들어오기 전에 꼭 확인을 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자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소방버스가 터지면 저희가 들여온 가구 가전들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발코니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연결되어 있는 실외기의 그릴 창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가시죠.
네, 이제 실외기실로 왔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굉장히 좁은데요.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실외기실은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기보다는 에어컨 실외기를 옛날처럼 밖에 두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제공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실외기실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화재에 대한 위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체로 최근에 실외기실은 보이시는 이 그릴창, 루버창이라고 하는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닫고 사용을 하시다가 에어컨을 사용할 때만 이거를 열어서 계속 열고 닫고 하는 게 좀 많이 번거로워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닫은 상태로 실외기를 그냥 사용하시는 세대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첫 번째 문제는 에어컨을 틀면은 분명히 실내가 시원해져야겠죠. 근데 그런 에너지 효율 자체가 떨어집니다. 실외기에서 나온 열이 외부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안 돼 버리니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에어컨을 많이 가동했을 때는 실외기실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쌓여있는 먼지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네요. 뉴스에서 검색해보시면 실외기실 화재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아파트 화재만큼 위험한 게 없으니 꼭 에어컨을 사용하실 때는 창호를 열고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여기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다 보니 가연성 물질이나 이런 짐들을 실외기 옆에 이렇게 창고처럼 많이 쌓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나 대기가 흘러서 순환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위쪽에 한번 보시면 공조 장치가 이렇게 있죠. 네, 여기가 이제 필터가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세대 내부에 각 실에서 공기 순환을 할 때 월패드에서 작동을 하시면 여기를 통해서 공기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내부 공기가 순환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큰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스프링클러의 탈수 반경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려져서 간섭 때문에 반경이 나오지 않고 실제 화재 발생 시에는 스프링클러 밑에만 물이 떨어지고 반대편에는 물이 전혀 가지 않는 공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의 탈수 반경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반 입주 예정자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앞에 바로 막고 있는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막혀 있다면 시공사 쪽에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을 때 저 반대편까지 물이 살수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확인해 주세요 하시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인 마감 자재들도 전부 말씀드리면 좋지만 각 실에서 최근에 걱정되고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외기실이 이 좁은 공간에 비해서 확인해야 할 게 은근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정말 오늘 구석구석 다 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팀장님께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을 하신 이후에 하자 보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입주 예정자분들이 계셔서 저희 홈체크에서는 11만 세대 이상 점검을 하면서 하자 적출 점검 이외에도 하자 보수가 잘 됐는지 그리고 하자 보수하는 과정에서 또 파손시키지 않았는지 사후 점검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데요. 그 점검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 집계를 해보면 평균적인 보수율이 83%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하자 보수를 받을 걱정보다는 점검하는 데 집중을 더 하셔서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팀장님 덕분에 셀프 점검의 핵심들을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 참고하셔서 구석구석에 있는 하자들 정말 꼼꼼하게 빠짐없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주관사 YS 컴퍼니와 홈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